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고스란히 균이 남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실제로 2009년 7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92명이 덜 익은 삼계탕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고 2012년 7월 충북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79명이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닭을 부분적으로 익히거나 생으로 먹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닭의 식중독균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닭을 칼로 손질합니다. 그 칼을 세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오이를 썰었습니다. 그리고 생닭과 오이에서 추출한 세균을 5일간 배양시켰는데요. 그 결과 놀랍게도 오이에서도 생닭의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닭을 손질한 칼과 도마, 그리고 생닭을 직접 만진 실험맨의 손에서도 모두 식중독균이 발견됐는데요. 만약 이 오이를 그대로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칼로 다른 식재료를 썰었거나 그 손으로 반찬을 버무렸다면 온 가족이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 그렇네요.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에 걸리면 이틀에서 열흘가량 발열, 권태감,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어른보다 어린이에게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삼계탕을 집에서 조리할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폭발사고입니다. 삼계탕 끓일 때 어디다 끓이세요? 네, 저는 압력밥솥에 하는데요. 압력밥솥이요? 압력솥. 압력솥이요. 압력솥이요. 정말 대부분의 주부들이 압력밥솥에 삼계탕을 요리한다고 답했는데 자, 이것이 바로 폭발사고의 원인입니다. 대체 왜 압력밥솥이 폭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닭에서 나오는 이 기름 때문입니다. 닭을 조리할 때 나오는 이 기름이 압력밥솥의 전기 배출구를 막아 손 내부의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이를 이기지 못한 밥솥이 터지면서 폭발하게 되는 것. 삼계탕을 압력밥솥에 넣고 조리할 때 과연 폭발이 일어날지 위기탈출 넘버원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만약에 위험사고를 대비해 안전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는데요. 먼저 속을 가득 채운 닭을 압력밥솥에 넣고 삼계탕을 요리해보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위험하겠는데요? 일반 냄비보다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압력밥솥. 10분이 경과하자 노즐이 움직이며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 좀 되고 있어요. 갑자기 노즐이 멈추더니 막혔다. 잠잠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머, 막혔어요. 잠시 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한 압력밥솥. 뚜껑이 날아가며 급기야 천장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뚜껑이 위로 솟으면서 삼계탕의 재료들이 사방으로 솟구칩니다. 정말 위험한. 원 위치에서 무려 5m가량 날아간 압력밥솥 뚜껑. 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입니다. 벽에는 닭의 기름진 파편들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마네킹의 얼굴에는 삼계탕의 뜨거운 국물이 사정없이 튀어 있습니다. 자,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압력밥솥에 맞아 부상을 입거나 뜨거운 내용물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고를 직접 경험한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압력솥으로 삼계탕을 조리를 했는데요. 압력조 소리가 평상시와 조금 달라서 주방으로 가보니 안에 있던 닭국물이 막 분수처럼 압력밥솥 뚜껑 가장자리로 분수처럼 분출하고 있었어요. 아마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났더라면 뚜껑이 날아가서 폭발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하고요. 다시는 압력솥으로 삼계탕을 조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압력밥솥의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니 삼계탕을 조리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떡하니 있습니다. 따라서 삼계탕은 압력밥솥 대신 냄비에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야흐로 삼계탕의 계절 6월. 식중독 예방할 수 있는 삼계탕 요리 방법 공개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네. 삼계탕의 가장 중요한 닭은 어떤 닭을 사야 하나요? 네, 일단 싱싱한 닭을 고르셔야겠죠. 싱싱한 닭은 냉장이나 냉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